과부는 혼자 살아도 호라비는 왜 혼자 못 살까?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10가지 이유. 배우자 사별 후 5년 내 사망률, 남성이 여성의 2.3배였어요. 특히 65세 이상 남성은 3배 이상이었고요. 독거노인 평균 생존기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은 배우자 사망 후 평균 15.2년을 사는데 남성은 6.8년이었어요. 이상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는 울고 무너지고 한동안 멍해 있다가도 다시 일어나 밥을 짓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런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는 밥을 거르고 집에 불도 켜지 않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나 보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깊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도 아닙니다. 이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이미 혼자가 된 사람도, 언젠가 혼자가 될 사람도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산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1. 남자는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호라비가 혼자 살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어.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대부분 집 밖의 역할이었습니다. 집 안의 삶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 뭐 먹을지, 집에 뭐가 떨어졌는지, 내일 일정이 뭔지,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건 아내의 머릿속에서 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이미 완성된 삶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내가 떠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빈 공간에 혼자 서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는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되어 있었구나. 2. 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혼자였습니다. 아이 문제는 늘 본인이 결정했고, 집안 갈등은 본인이 감당했고, 아플 때도 괜찮다며 넘겼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기대지 못했고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슬픔은 컸지만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구조 차이입니다. 3. 남자는 감정을 말로 풀지 못한다. 남자는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이렇게 배웁니다. 울지 마라. 참고 버텨라. 말 많으면 약해 보인다. 그래서 남자의 감정은 늘 안쪽으로만 쌓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아내가 대신 알아줬습니다. 표정 보고, 말투 보고, 눈치 보고 풀어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그 기능이 사라지자 남자는 감정을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우울이 되고, 우울은 무기력이 되고, 무기력은 병이 됩니다. 과부는 말하고 울고 털어냅니다. 호라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속으로 무너집니다. 4. 남자는 돌봄받는 쪽으로 늙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차이가 확실해집니다. 약 챙겨주는 사람, 병원 예약하는 사람, 아픈 기생 먼저 알아보는 사람, 대부분 아내였습니다. 남자는 돌봄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라진 뒤
남자는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혼자 산다는 건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삶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중을 대비하는 아주 작은 연습입니다. 5. 남자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과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동네 친구, 교회 모임, 경로당, 자식, 이웃. 호라비는 사람을 놓아버립니다. 괜히 폐 끼치기 싫다, 귀찮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관계 관리가 서툴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 모든 관계는 아내가 중간에서 이어주고 관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순간 사람들과의 연결도 함께 끊어집니다. 그래서 호라비는 외롭기 전에 사람이 사라집니다. 6. 남자는 존재감을 아내에게서 받았다. 아내가 있을 때 누군가는 나를 불렀습니다. 밥 먹어? 약 먹었어? 오늘은 어땠어? 아내가 떠난 뒤 집 안에는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외로움보다 먼저 이 질문과 마주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 질문은 사람을 아주 깊게 무너뜨립니다. 7. 과부는 상실을 삶으로 흡수한다. 과부는 슬픔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울고 견디고 하루에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슬픔이 삶 안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호라비는 슬픔을 밀어냅니다. 생각 안 하려고 해. 하지만 슬픔은 밀어낼수록 안에서 썩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아니라 침전이 됩니다. 8. 남자는 집을 삶으로 착각했다. 남자에게 집은 아내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그저 벽과 가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호라비는 집에 있어도 쉴 수 없습니다. 과부는 다릅니다. 집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도 삶이 이어집니다. 9. 반전이 있습니다. 호라비는 약해서가 아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반전을 말해야 합니다. 호라비가 혼자 못 사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늦게라도 배우기 시작한 남자는 놀랍게도 잘 삽니다. 스스로 밥을 차리고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말로 풀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10. 진짜 결론. 과부는 강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미 혼자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다.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를 잃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책임지는 연습입니다. 지금 옆에 사람이 있을 때 혼자 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감정을 말로 풀고 생활을 직접 해보고 관계를 스스로 이어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진짜 혼자가 와도 삶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